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는 어떻게 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약 700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우리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구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초기 지구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대기는 독성가스로 가득 차 있었죠. 생명체의 첫 징후는 약 38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체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에 이르러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훨씬 나중인 약 700만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두 종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기점에서 두 갈래로 나뉜 진화의 길,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 조상 중 하나로 알려진 사하란트로푸스 차덴시스는 약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침팬지와 유사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두 발로 걷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약 400만 년 전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속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중 하나는 루시로 320만 년 전 에디오피아에 살았던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 속합니다. 그녀의 발견은 인류 진화 연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완전한 직립보행을 했지만 뇌 크기는 현대 인류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약 1년 동안 살았고 키는 1m에서 1.5m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과일, 견과류, 식물 등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250만 년 전 인류 진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등장이죠. 호모 하빌리스는 라틴어로 능숙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인류 조상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뇌 크기가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커졌고 간단한 돌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주로 고기를 자르거나 뼈에서 골수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식량 확보 방식의 중요한 변화였고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가능해졌습니다. 약 18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라틴어로 직립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현대 인류와 매우 유사한 신체 구조를 가졌으며 아프리카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산된 최초의 인류 조상이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뇌 크기가 호모 하빌리스보다 더 커졌고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의 사용은 인류 진화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면 소화가 쉬워져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고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야생 동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약 70만 년 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으로 여겨지며 유럽과 아프리카에 널리 분포했습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현대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공통 조상으로 생각됩니다. 약 40만 년 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즉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유럽과 서아시아에 주로 분포했으며 추운 기후에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인류보다 더 강건한 체격을 가졌고 뇌 크기는 오히려 현대 인류보다 약간 더 컸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의식을 가졌으며 예술적 표현의 증거도 남겼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복잡한 사회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 30만 년 전 우리 종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등장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즉 현명한 인간은 현대적인 두개골 구조와 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진화했으며 약 7만에서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다른 인류종들을 만났고 심지어 그들과 교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DNA에는 네안데르탈인 DNA가 약 1에서 4%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5만 년 전, 인류는 소위 인지혁명이라 불리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시기에 예술, 종교, 복잡한 언어 사용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동굴 벽화, 조각상, 음악 도구 등의 증거가 이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약 1만 2천 년 전, 농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가축화했습니다. 이 혁명은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도시와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유전학의 발전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에 따르면 모든 현대 인류는 약 15만에서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 이른바 미토콘드리아 이브에게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 염색체 연구에 따르면 모든 현대 남성은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남성, 이른바 Y 염색체 아담에게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유전학적 증거는 아프리카 기원설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즉, 현대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진화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이론입니다. 한때는 인류 진화가 직선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순차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류 진화는 가지치기가 많은 관목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 인류종이 같은 시기에 공존했으며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교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모두 약 5만 년 전 같은 시기에 지구상에 존재했습니다. 이런 종 중 일부는 멸종했지만 일부는 현대 인류 유전자에 기여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는 현대 인류 유전체에서 발견됩니다. 인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직립보행입니다. 두 발로 걷는 능력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도구 사용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뇌 크기의 증가입니다. 인류 조상의 뇌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졌고, 이는 더 복잡한 사고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셋째, 도구 사용입니다. 도구 사용은 인류가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넷째, 언어의 발달입니다. 복잡한 언어는 지식 공유와 사회적 유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문화적 진화입니다. 문화는 유전적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인류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종종 과학과 종교 사이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류가 다른 생물종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과 유전적 변이를 통해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많은 종교 전통은 인류의 창조에 대한 자체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창조 이야기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과학적 설명과 종교적 설명이 상충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둘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종교인들은 진화가 신의 창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인류는 매우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보입니다. 피부색, 눈 색깔, 머리카락 질감, 신장 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적도 근처에서 진화한 사람들은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어두운 피부색을 발달시켰습니다. 반면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제한된 햇빛에서 비타민 D를 더 효율적으로 합성하기 위해 더 밝은 피부색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대 인류는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두 무작위 인간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약 0.1%에 불과합니다. 이는 침팬지와 같은 다른 종에 비해 매우 적은 차이입니다. 현대 인류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문화적 진화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유전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
기술, 신념, 관습 등의 문화 위에서 살아갑니다. 문화적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적 변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반면 문화적 변화는 한 세대 내에서도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진화는 인류가 거의 모든 지구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에서부터 사하라 사막의 열기까지 인류는 문화적 적응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진화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 자연 선택의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치명적이었을 많은 질병이나 조건이 이제는 생존과 번식에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기술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진화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전공학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의 미래가 단순히 생물학적 진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문화, 사회,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과 진화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약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복잡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인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자신과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인류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